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USB 외부 저장 장치죠. 그거를 압수수색해서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계좌 내역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김용이라는 사람이 원래 경기도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 여기에 상임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낙하산이겠죠. 거기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컴퓨터를 이제 쓴 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컴퓨터 내부에서 이제 백업 파일이 나온 걸로 봅니다. 백업 파일이라는 건 뭐냐면 뭘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 다운로드가 USB에 저장이 되는데 컴퓨터 내부에도 그 저장 장치가 있는 거죠. 아마 그걸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폴더가 뭐냐면 이런 거죠. 경기도 주식회사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밑에 폴더로 하위 폴더라고 얘기합니다. 텔레그램 데스크탑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텔레그램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다운로드 받은 내용이 거기에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는 거죠. 이재명 선거 캠프의 직능조직 총괄하는 A씨 이 사람 계좌가 거기에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입출금 내역에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그때까지 현금 입금한 내역이 없습니다. 이때는 뭐 이재명 선거 경선 캠프가 언제 차려졌죠? 2021년 6월 차려졌습니다. 경선 캠프가. 그러니까 이 A씨라는 직능조직 총괄하는 사람 계좌에는 그 이전에는 현금 입금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재명 경선 캠프의 직능조직 총괄을 맡고 경선 캠프 일원이 된 이후에 작년 3월까지 그럼 뭐죠? 딱 대선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총 88회 1억 5,700만 원의 현금으로 그것도 입금이 된 겁니다. 주로 어디서 입금이 됐냐면 서울 지하철 이수역 4호선이죠. 그 다음에 서여의도 영업점, 서여의도라고 한다면 국회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볼 수가 있죠? 이수역이라고 하면 아마도 누군가가 이수역에 와서 거기서 이제 입금을 했고 서여의도라고 그러면 국회니까 이재명 경선 캠프에 관계자가 돈을 넣어준 거죠.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정이 되는데 액수는 작을 때는 25만 원, 많을 때는 500만 원까지 아주 수시로 그래서 88회 1억 5,700만 원 현금으로 입금이 됐다. 이거 외에 뭐 실제 현금으로 준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입금된 것만 이런데 이게 바로 김용의 USB에 담겨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이재명 경선 캠프와 대선 캠프 이 기간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원래 이 직능조직이라는 데가 돈을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직능조직이라는 게 뭐냐면 왜 무슨 뭐 요식업 중앙회 뭐 이런 거 있죠. 각종 조직들. 이 조직을 관리하는 거는 그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 조직을 한 번씩 모여서 뭐 이재명 캠프에 누군가가 가서 모여서 좀 지지 부탁하고 이러면서 밥값 내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지는 그 또 지도자들, 회장 뭐 이런 간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때로는 봉투도 줘야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 전국의 직능조직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기 사람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직능 담당 여기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선거에서는 그건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25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이렇게 쪼개기 형식으로 돈이 입금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입금을 했느냐 하는 것들을 밝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제는 김용의 USB 그 내역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걸 밝히는 과정은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뭐 김용 전 부원장은 입을 열지 않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게 이제 결국 김용이라는 사람이 지금 재판받는 게 유동규로부터 돈을 뭐 8억 4,700
그 중에 이제 뭐 유동규가 중간에 잘라먹고 뭐 아니면 반납하고 뭐 이런 거 빼면 6억 원 정도를 이제 경선 자금으로 받았다는 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그러니까 본인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줬다 하는 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마 며칠 동안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걸 고민한 것으로 보이는데, 첫날에는 뭐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정치를 하는 것 같다는 약간 두루뭉술이한 표현이었었죠. 오늘은 본격적으로 조작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니까 이번 방북과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거 보니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은 망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어서 질문을 했겠죠.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KBS 보도에 보면 2번을 보고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알았다고 답변까지 했다. 이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 KBS의 보도가 맞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검찰이. 그러나 뭐 일단 보고했다는 사실은 뭐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지 않았을까요? 뭐 알았다든지 뭐 잘해보라든지 뭐 이런 반응을 당연히 보였겠죠. 그랬더니 이 부분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 이것도 저는 정치인의 화법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그거 지난번에 보고받았다는 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다는데 뭘 말씀드렸다는 얘기죠? 이재명 대표스러운 그런 반응이다. 나중에 가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여기다가 뭐 이거는 이게 그 뜻이 아니었다 나중에 가서 그러면 그만이거든요. 뭐 이재명 대표가 제가 명석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전에 다 나중에 가서 그 말은 이런 뜻이 아니다 라고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염두에 둔 답변이다. 준비된 답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까지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건데 이유가 뭐라고 보나? 그랬더니 여기에도 또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고, 가족들의 입장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라. 이거는 며칠 전에 그 가족들의 부인의 뭐 탄원서 뭐 이건데, 그 탄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고립됐고 뭐 회유를 받았고 뭐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런데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럼 고립되고 스트레스 받고 회유라는 거는 검찰이 진술을 하십시오라고 계속 설득을 하는 과정인데, 그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자기 육성을 드러내지 않은 이재명 대표스러운 반응이다.